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풀겠습니다. 1번부터. 자,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 그렇죠? 채권행위라서. 채권행위라서. 자, 2번입니다. 착오가 있었네요. 착오. 그래도 유효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적인 조건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싹 다 무효 처리됩니다. 자, 4번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자, 요거는 의무 부담 행위. 자, 의무 부담 행위랑 같은 말은 채권 행위죠. 아닙니다. 그죠? 처분 행위라고 해야죠. 처분 행위. 4번 정답이죠.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채권 양도 그리고 채무 면제. 요거는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예, 저 처분 행위. 처분 행위 잠깐 보고 갑니다. 처분 행위. 자, 처분 행위 속에 들어가면은 둘로 쪼개지죠. 이 안에는 물권 행위도 있고, 물권 행위. 또 무슨 행위 있어요, 이 안에? 맞습니다. 준 물권 행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문에서 나오고 있는 채권을 양도한다, 뭐 채권을 포기한다, 이런 것들은 이 준물권 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물권 행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권을 딴 사람한테 뭐 양도한다. 뭐 혹은 뭐 나의 물권을 뭐 포기해버린다. 아니면 뭐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그런 것도 물권 행위들이죠. 자, 근데 이 준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에 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권이에요, 물권 아니에요? 물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처분을 하기는 하는데 물권 처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 채권 처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준물권 행위는 물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양도하는 것. 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당신의 채무를 뭐 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면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물권 행위라 이 말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예,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니네요. 자, 내려갑니다. 2번 문제 내려갑니다. 자,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자, 1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이거 중간 생략 등기 말하는 거죠.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죠. 1번 정답이죠. 던지는 문제죠. 던지는 문제. 받아 드시라고. 1번 정답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싹 다 효력 규정들이니까 참고로 읽어보세요. 3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개인의 자유 제한, 반사회. 자, 2번 같은 경우는 동기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죠. 동기가 반사회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따져보려면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되죠. 혹은 동기가 알려져야 되죠. 지금 동기가 표시됐어요, 안 됐어요? 표시됐죠. 그럼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자, 3번은 당연히 반사회, 보험금 부정취득. 4번도 당연히 반사회죠. 범죄 행위 관련된 거. 근데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 지급이잖아요. 그럼 반사회 아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안 죽일 테니까 돈 가져와, 이런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테니까 돈 가지고 오세요. 범죄를 안 하겠다는 거죠. 돈 달라는 거잖아요.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에요. 네? 협박하는 거잖아. 범죄를 하는 조건이든 안 하는 조건이든 그런 조건 들어가서 대가성 결부되면 요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맞습니다, 이거.
자, 5번 내려갑니다.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붙였어요. 그렇죠? 양도를 하는 거잖아, 양도를. 부인한테 재산을 다 증여하는 거죠? 왜 증여해요? 부정행위 하다 걸려갖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 뭐죠? 부정? 바람. 그죠? 그런 것도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 거죠? 갑이 바람 피다 걸린 거지. 바람 피다가. 바람.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차원에서 재산을 증여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증여를 하면서 여기다가 조건 붙인 거죠. 단 우리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산을 처분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처분 금지라고. 자, 이거는 갑이 을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헤어지지 말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죠. 5번 정답. 5번 정답. 자, 4번 내려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1번 지문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입니다. 요거는 객관적 요건이에요? 주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이에요, 요거는. 맞나요? 예. 불공정의 객관적 요건은 급부, 급부, 그리고 반대급부. 와에 뭐가 필요해요? 불균형이 필요하죠, 그죠?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갑 쪽에서 매도하기로 하고, 을 쪽에서 매수하기로 했고, 갑 쪽에서 을한테 넘기기로 약속했던 건 땅이었다, 땅. 자, 갑은 땅을 넘기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급부로도 을은 뭐 2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땅값이 10억이었다, 10억. 그럼 10억짜리 땅 팔면서 2억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럼 급부, 반대급부 불균형하잖아요. 이런 거 불공정인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객관적 요건이지만, 요거는 이제 객관적 요건인데, 주관적 요건도 있었죠? 피해자 측에. 요 경우는 갑이 피해자 되겠죠? 피해자 측에 뭐가 필요해요? 궁박, 경솔, 무경험 필요하잖아요. 3개 다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요 폭리자 쪽에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는 거, 그게 폭리 의사죠. 알면서 이용했다. 요거까지 갖추게 되면은 주관적 요건 이렇게 다 갖춰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요건.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셋째 줄에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고 돼 있죠. 아니죠. 이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2번 무경험. 자,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특정 영역이에요? 일반적인 거죠. 2번 틀렸죠? 3번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궁박 상태, 요거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경솔과 무경험이었죠, 그죠? 경, 무, 대리인. 궁박은 본인 기준이에요. 자, 4번입니다.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폭리행위 악의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폭리행위가 필요가 없나요?
요거 없으면 불공정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까지 있어야 불공정이 된다는 거죠. 없어도 성립한다는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될 수가 있다. 자, 이건 뭔 말이냐면은 민법상 존재하는 반사회적인 것들,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봐요. 반사회적인 행위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가 있죠, 반사회적인 거? 뭐 예를 들어 뭐 적극 가담, 적극 가담, 뭐 성공 보수 약정. 물론 무슨 사건에서? 형사 사건에서.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에서 봤었던 보험금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 뭐 너무 위약벌이 과도하고 기타 등등 반사회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보고 있는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그러니까 결국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고 해당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요건까지 갖췄을 때 불공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공정은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됐을 때는 반사회적일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는 거죠. 불공정이 넓은 개념, 반사회가 넓은 개념. 반사회가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도. 불공정이 아니라도. 5번 맞아요? 5번 정답. 내려갑니다. 5번입니다. 비진이 표시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뜻이 뭐였죠? 개념, 비진이 표시. 의사 표시에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 불일치죠. 불일치죠.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예. 며칠 남았죠, 지금?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아는 거. 표의자가 알고 그 비진이죠, 그게. 그러니까 각 쪽에서 예를 들어 을한테 증여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 증여를 하겠다고 그냥 표시만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의사표시 불일치죠, 지금. 근데 갑은 그거 알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비진이 표시돼요. 갑이 을한테 한 것이 비진이 표시다. 자, 비진이 표시를 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돼? 효력은 원칙 유효죠.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 쪽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되는 거죠. 을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갑이 비진이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혹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무효되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가. 효력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비진이가. 자, 그러니까 1번 지문에서 비진이 표시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유효가 원칙이다 라고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뒷문장은 맞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죠. 자, 2번 내려갑니다. 강박으로 인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강박을 당해서 증여하겠다고 표시한 거죠. 이거 의사표시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일치죠. 일치잖아요, 일치. 갑이 을한테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강박이 있었다는 거지, 강박이. 갑이 을로부터 강박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공포심을 느껴서 잘못했어요.
증여하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지, 표시. 이게 갑이 표시한 거, 이거. 이게 진이라고 비진이라고? 진이잖아, 진이. 비록 갑의 마음은, 예? 갑의 마음은 나는 삥 뜯기고 있다. 이게 갑의 마음일지라도. 이게 갑의 마음일지라도 갑의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다라는 판단. 증여를 해야겠다라는 갑의 판단. 요 판단의 입각에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자, 이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니까 생각이니까. 진이는 생각이 요게 진이죠, 진이. 요 생각이 진이. 그리고 갑이 그 먹었던 생각대로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박을 당해서 의사 표시했을 때 의사 표시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는 거, 유효. 의사 표시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그럼 2번 맞아요? 예.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의다. 네?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니? 아, 이건 그냥 기출 문장이래, 기출 문장.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기출 문장 갖고 왔어요.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유권 대리라는 거죠. 유권 대리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지만, 남용되더라도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 쪽에서 대리권이 남용됐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무효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이죠. 될 수 없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공무원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행위에 비진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뭐도 적용 안 되죠? 소송행위, 가족법상 행위, 비통착사강 싹 다 적용 안 되죠? 싹 다 적용 아니고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비진이 표시, 통정어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비통착사강. 여기 전부 다에 지금 나오는 공법행위 적용 안 됩니다. 소송행위 적용 안 됩니다. 가족법상 행위 적용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적용 안 됨. (5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대출 약정서에다가 주 채무자로 서명 날인 때렸어요. 지금 누가 대출 못 받고 있어요? 갑이 대출 못 받죠? 그래서 을이 알겠어. 그럼 내가 내 명의로 대출 받아줄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해갖고 을이 서명 날인했다는 거죠. 이거는 을에게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거죠. 갑이 돈 못 갚을 시 을이 자기가 돈 갚겠다라는 의사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거 진이다, 비진이다? 진입니다. 이게 진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런 사정을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유효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저 다음 페이지고요. 6번.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한 것으로 가져갑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자, 여기까지 탁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은닉. 은닉이 떠올라야 돼요. 뭐가 은닉이죠? 증여가 은닉이죠. 맞습니다. 증여가 은닉. 둘째 줄에 매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 통정이죠. 통정어휘 표시가 무효지만 증여라는 은닉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가 경료됐을 때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자, 지금 셋째 줄 중간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매수했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아는 정이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했다.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등기가 다 같다면? 네, 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되겠죠? 1번입니다. 갑과 을 간의 증여 유효고요. 예.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무효다. 예. 자,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 증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유효하게 부동산 취득하지 못한다. 아니요. 이때 병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죠. 을한테 넘어갔을 때 이미 유효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병은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3번 정답이요. 자, 4번 네, 정유효하게 취득하고요. 자, 따라서 5번 갑이 병이 됐든 정이 됐든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말소 청구 못합니다. 유효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 자, 7번 내려갑니다. 차고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실제 측량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하천이에요. 이런 걸 목적물 동일성 착오라 그러죠. 매수인은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절반이 하천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맞는 말. 2번 시가. 요거 착오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도 아니라 그랬어요. 기망도 아니다.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두 파트에서 나오죠. 3번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착오가 성립하면 착오 가지고 취소하면 되는 거지. 두 제도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선택적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했지만 착오가 있었으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경제적인 불이익은 중요 부분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 뭘 고려가 안 돼? 고려하셔야지. 4번 정답이에요. 5번이요. 매도인의 동일성 착오.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매도인이 갑인 줄 알았는데 매도인이 알고 봤더니 병이었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물건 살 때 물건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하죠. 그죠? 물건이 중요하죠. 물건에 이상 없으면 매도인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도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착오 취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을이 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횡령을 딱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르지? 횡령. 횡령. 자, 횡령이나 아니면은 어떤 배임 행위. 횡령, 배임 행위 요런 말 나왔을 때는 대리권 남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대리권 남용. 지금 현재 갑이 본인이고 갑의 대리인이 을이거든요. 그리고 대리인 을과 상대방이 계약을 하거든요. 자, 만약에 갑의 재산을 대리인 을이 매각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을 쪽에서 병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았겠죠. 자, 갑의 주택을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게 매각하는 상황이라면 집을 팔아요. 집을. 대리인이 상대방이 갖다 주시는 중도금이나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
이런 거 수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령할 수 있죠? 수령 권한 있죠? 그럼 얘가 이 돈 받아갖고 값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값 안 갖다 주고 이 돈 들고 튀면 그게 횡령되는 거예요. 돈 들고 튀죠? 횡령. 요게 이제 대리권을 어떻게 한 거야? 남용을 한 거지, 남용을. 근데 어쨌든 을은 대리인이었죠? 유권이 유권. 남용은 어차피 유권 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용을 했더라도 병에게 명의가 이전됐을 때 이전된 명의, 요거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 자, 그러나 상대방 병 쪽에서 이미 남용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 비진이 표시 단서를 유추 적용시켜갖고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 그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맞나요? 맞잖아요. 네. 뭐죠, 이 분위기는? 네. 자, 1번 맞았어, 틀렸어요? 틀린 거죠, 그죠? 자, 이번입니다. 을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이 계약 당사자가 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본인 있고 대리인 있고 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을이 상대방 사이에서 하게 되는 이 계약을 대리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죠?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을. 현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을이 현명을 하면, 자, 현명을 하면은 그럼 대리 행위 맞잖아요. 대리 행위 맞아요.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효과는 본인 갑에게로 가요. 효과 갑에게. 요게 현명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을 쪽에서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을의 행위가 대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럼 효과는 누구에게로? 을, 자기 자신에게로. 한 가지 더, 현명을 안 했더라도 대리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현명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 쪽에서 이미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효과는 누구에게로? 갑에게로 가버린다는 거죠. 요게 현명주의 세 줄이죠. 지금 세 번째 줄이 나온 겁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는 거죠. 갑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건 결국 갑과 병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 을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 갖고 취소 못 해요. 자, 4번입니다.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인장만을 날인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 도장 갖고 가서 본인 이름 쓰고 본인 도장 갖다 찍은 거죠? 이런 걸 서명대행이라 그래요. 서명대행. 유효한 대리 행위 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입니다. 을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을이 병을 뭐 했습니다? 기망했습니다. 요렇게 사기쳤습니다. 요렇게 사기치면은 누가 사기친 거랑 똑같다? 본인 쪽에서. 본인 쪽에서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갑이
선이 무과실이라면은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갑이 설령 선이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병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9번 문제. 무권대리입니다. 1번.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나요? 추인한 때부터예요? 아니죠. 소급하잖아요. 그죠?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무권대리 행위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되죠. 3번. 무권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상대방이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은 그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상대방 쪽에서 추인을, 죄송합니다. 본인 쪽에서 추인을 했는데 누구에게 추인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한테. 예, 무권 대리인한테. 본인 쪽에서 무권 대리인한테 얘한테 이렇게 추인했다고. 얘한테 이렇게 추인을.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추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얘가 모르지. 그건 집안 사정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상대방이 이거 모르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모르면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알아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주장을 못하는 것이다. 4번입니다. 일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이렇게 추인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추인을 안 하시면 이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죠. 5번입니다.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이죠. 이때 이 선택은 상대방이 하는 거죠. 이행 청구를 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요거 청구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두 번째 요건이 뭐였죠? 두 번째 요건. 이 고요함. 네? 두 번째 요건은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책임을 묻지 못하죠. 미성년자면 안 돼요. 그 두 가지가 요건이었어요. 좋아요. 10번 문제로요. 추인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입니다. 이러면은 무효죠. 근데 무슨 무효라고 해야 되죠? 절대적 무효예요. 추인하면 막 유효가 됩니까? 안 되는데. 추인했을 때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었죠. 요건 이제 절대적으로서 안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려고 한다. 요때는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급 안 합니다.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된다. 3번입니다.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 행위를 하셨네요. 처분권자가 추인해서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요 3번은 무권리자의 처분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인도 아니야. 야, 너 대리인이야? 저 대리인 아닌데요. 그럼 너는 무권대리야, 무권대리.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인인 것처럼 막 현명하면서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죠. 이러면 효력이 어떻게 돼? 효력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잖아요. 뭔 무효? 유동적 무효요. 유동적 무효요. 이게 왜 유동적 무효냐? 무권 대리인의 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거든. 추인을. 본인이 추인권 행사를 해주면 유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적이지. 아니면은 본인이 추인 안 해. 거절.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뒤바뀌기 때문에 이런 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본인이 추인을 선택하면 유효가 될 때 그때부터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소급하죠, 소급. 요거하고 똑같은 게 야, 너 처분 권한 있어? 아니, 처분 권한 없는데요. 무권리자. 처분의 권한도 없으면서 갑의 재산을 제 멋대로 처분해버리는 거. 무권 대리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요. 즉 유동적 무효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를 했을 때 권리자 쪽에서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인을 하면은 효력이 뭐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3번은 맞았어, 틀렸어? 맞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죠? 무권 대리. 또 뭐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거기서 좀 추가하자면은 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도 무권 대리하고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또 있을까요? 또 있죠. 많죠. 유동적 무효가. 겁나 많아요. 근데 다 할 필요 없죠.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만 보고 넘어가면 되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권 대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권리자의 처분. 요 세 가지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 무권리자 처분이죠. 요거는 이제 지난 시험에 나왔죠. 요거 31회 때. 31회에 나왔어요. 얘가. 겁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게 단독 문제로 나왔거든요. 작년에. 엄청 어려운 문제로. 딱 누가 보더라도 틀리라고 내 문제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틀리라고 내 문제를 만났을 때? 틀리면 돼요. 그죠? 맞잖아요. 틀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맞춰야 돼요? 그럼 망해요. 내가 이걸 맞춰야 되겠다. 그럼 망한다고요, 그러면. 틀리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그럼 틀려야 되겠다.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죠. 틀리라고 내 문제 틀리고, 맞추라고 내 문제 맞추고.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틀리라고 하는 거 틀리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합격하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많이 틀려야 돼요. 많이 틀려야 합격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60점 맞으려면은 많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타작에서 조금 더 맞아야 60점이잖아요. 뭔 얘기가 될 거죠? 자, 계속 보죠. 자,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고 싶다. 추인.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된다. 원래 추인을 할 때는 알고 해야 돼요. 그게 요건이에요. 내가 알고 추인해야 돼. 응? 무효 추인이든 취소 추인이든 알고서. 예? 알고서. 알고서 해야 돼요. 뭐를 할 때? 추인을 할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인 종료 후. 원인 종료 후 추인이 가능하다. 그것이 유동적 무효 추인이든 상대적 무효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알고 해야 되고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5번 내려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도 추인할 수 없다. 맞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서 뭐를 선택했죠? 취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했으니까 유효였던 법률 행위가 뭐가 돼요? 무효되잖아요. 무효로 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 143조 추인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취소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143조 추인은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무효 행위 추인 139조 추인은 할 수도 있다. 요거죠. 지금 요 지문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를 먼저 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무효행위의 추인, 요게 139조 추인, 요거 말하는 겁니다. 취소를 선택해서 무효로 만들었을 때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5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죠? 누가 맞이라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5번 정답. 자, 11번 내려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1번 침해자 고의과실 필요 없죠. 2번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 될 수 있죠. 누구는 상대방이 될 수 없죠? 보조자. 보조자는 상대방 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3번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안 그래도 되죠? 안 그래도 되죠.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 여러분들 문장을 읽고 그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게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알겠어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 토지가 갑고고 토지가 갑고고 여기다가 무단으로 신축을 한 거예요. 무단 신축. 그러면 무단 신축했으니까 일단 을은 건물주가 되었겠지만 갑은 을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 여기서 이 건물에 세입자 들어오면 임차인 들어왔을 때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 못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무단으로 신축한 을로부터 다시 건물을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 미등기 매수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을지라도 처분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하시라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4번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면 안 되죠.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저당권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못하죠? 점유를 하지 않죠. 저당권자하고 한 명 더 있었죠. 누가 또 있었죠? 지역권자. 맞습니다. 저당권자, 지역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12번 내려갑니다.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기역,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니은은 등기해야 돼요? 안 돼, 경매 안 해도 되죠. 디귿은 교환이죠. 교환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행위죠. 계약한 거잖아요. 등기해야 되고요. 자, 리을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이런 걸 형성 판결이라고 그러죠. 형성 판결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미음은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는 기읍, 니은, 리을이라 이 말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 갑니다. 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자, 1번은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증여인데 매매로 해서 등기. 은닉이죠. 은닉.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지, 유효. 이겁니다. 기존 건물이 멸실돼서 새롭게 더 큰 건물을 신축해서 종전 등기를 새로운 건물의 등기로 계속 사용 중이다. 이런 걸 무효 등기 유용이라 그래요. 무효였던 등기를 뭐 하는 거다? 유용하는 거, 유용.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자, 요게 이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식의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유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첫째 줄에 기존의 건물이 멸실됐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더 큰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멸실됐었던 건물하고 더 큰 건물하고는 같은 건물, 다른 건물.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등기를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로 유용시킬 수 없고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롭게 다시 개설해야 되는 거죠. 2번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번 정답. 자, 3번은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두 개의 보존 등기 이런 거 중보, 이중 보존 등기라 그러죠. 이중 보존 등기에서는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 무효죠. 근데 지금은 먼저 경료된 등기죠. 선등기 말하는 거잖아, 유효. 4번은 뭐 말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무효? 유효지. 합의를 했든 안 했든 등기가 넘어가면 유효되죠.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입니다. 5번입니다.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네?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 매매를 했던 게 아니고 가장매매를 했으니까. 갑하고 을이 진짜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가짜로 가장매매를 하였다. 자, 가장매매를 했다는 건 통정 허위 표시 아니겠습니까? 자, 통정을 원인으로 해서 가장양수인에게 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가장매매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근데 이때 이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는 아니죠.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야, 우리 이제 진짜로 실제로 매매를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무효였지만, 그죠? 과거에는 무효였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갔고 갑하고 을이 합의해서 이제 진짜로 매매하자, 진짜로. 요렇게 하게 되면은 과거 무효였던 것이 이제부터는 유효가 되죠. 이런 걸 무효행위 뭐라 그래요? 추인. 추인해갖고 유효 만드는 거지. 소급해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죠. 요때부터 유효되는 거죠. 과거는 무효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는 무효로 남아 있고 다시 진짜로 매매를 한, 즉 추인을 한 그때부터 유효돼 버리는 거죠. 지금 5번 지문에서
다시 적법한 매매를 했죠. 요게 이제 무효행위 추인하신 거죠. 그럼 유효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